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공수원에서 조금 이제 중요한 단원들만 해가지고 이거를 좀 추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실전 마무리는 아무래도 내신 시험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부분이에요. 내가. 그래서 아마 이 부분만 좀 우리가 풀 수 있는 정도가 되면은 뭐 레벨 테스트가 됐든 뭐가 됐든 큰 걱정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걱정을 하는 거는 공수원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기억을 해야만 하는 그런 개념들, 그런 것들이 부족해가지고 문제가 될까봐 그게 좀 고민이 돼요. 그리고 공수2가 계속해서 성적이 안 나온 게 공수1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이게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음 들어가는 과정이 이제 지수 함수인데, 이제 지수 함수, 지수 부등식, 지수 방정식을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사실상 뭘 하는 거냐? 공수1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한 번쯤은 내가 여러분들 공수원 수업을 안 했기 때문에 해가지고 일단은 내 스타일에 맞게끔 해서 공수원을 좀 정리를 해줄게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녹화도 하고 있으니까 해가지고 올려주겠습니다. 그래서 좀 복습, 만약에 대수를 하다가도 뭐가 이제 막힌다. 근데 솔직하게 말해서 이 지수함수, 로그함수를 하다가 여러분이 막히잖아요. 그건 대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뭐 지수 함수의 최대 최소, 지수 부등식 이런 걸 하다가 여러분들이 뭔가 안 풀려. 이 다음 과정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넘어간지 모르겠어. 그건 대수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수에서는 그냥 지수하고 로그가 추가가 된 것 뿐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차피 그거를 치환해 버릴 거야, 너희가. 그 지수식, 로그식을 t로 바꿔버릴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상 뭘로 푸는 거냐? 2차 부등식, 2차 함수, 2차 방정식으로 바꿔가지고 문제를 푼다는 얘기거든. 근데 그걸 못 푼다? 그거는 공수원이 문제인 거야. 그래서 그렇게 문제를 겪고 나면은 대수를 아무리 반복을 해봤자 변함이 없을 거야. 계속 DT 떨어지고 계속 힘든 시간을 보낼 거예요. 그리고 미적분 원을 가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그 가장 기본이 되는 게, 그래서 공통수학 원 이거부터 좀 잘 다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적이 굉장히 잘 나오는 친구들을 보게 되면은 그 친구들의 공통점은 선행을 많이 한 친구들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선행을 거의 많이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적이 굉장히 잘 나오는 친구들의 특징을 보면은 공통수학 원에 머물렀던 시간들이 굉장히 길어요. 이게.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본인이 공수원을 되게 못했어가지고 선행을 못 나가고 계속 공수원에 머물렀던 그런 친구들인데, 근데 그게 도움이 됐었던 거지. 이게 공수원 반복이. 그래서 이 부분 좀 그냥 간단하게 레벨 테스트 대비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의 선행 진도에 좀 필요한 부분이다 생각을 하고서 수업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첫 번째는 얘는 이제 문제 좀 봅시다. 1번. 일단 이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개념에 대한 정리를 좀 하고서 넘어갈게요. 얘는 x에 대한 항등식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어요. 얘가 x에 대한 항등식이다. 그렇죠? 항등식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뭐부터 해야 될까요? 떠오르는 게 있어요? 항등식. 제발 시간이 없어요. 지금 해야 되는 게 200문제가 넘는데 빨리. 항등식. 항등식 하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1번 얘가 개수비교법, 그리고 2번 수치대입법입니다. 개수비교법이라는 거는 사실 무슨 뜻이냐? 좌변하고 우변이 같다라는 거예요. 좌변이랑 우변이랑 식이 같아야 됩니다. 걔를 이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 식이 생긴 거랑 오른쪽 식이 생긴 거랑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개수를 비교해가지고 하겠다. 그게 이제 항등식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수치대입법.
얘는 x에다가 어떤 값을 넣든 간에 무조건 성립을 해야 돼. 그래서 적절한 값을 넣음으로써 우리가 이제 뭐 개수 같은 것들을 밝혀내는 거죠. 무슨 말인지 됩니까? 자, 그러면은 이 문제도 우리가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해 볼 수 있다는 거야. 수치대입법을 푼다라면은 왼쪽을 전개하면 되게 되는 거고요. 그쵸? 왼쪽씩 전개한다면 우변이랑 개수를 비교해 보면은 뭐가 나오겠죠. 그쵸? 그리고 얘를 수치대입법으로 푼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얘를 x에다 어떤 값을 넣어가지고 문제를 풀게끔 되겠죠. 이해했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 보세요. 지금 개수의 위치를 보니까 ax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써져 있죠. 그쵸? 자, 일단은 얘는 전개로 해가지고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친구는. 그래서 상수항을 보게 되면은 지금 우변의 상수항은 마이너스 8이거든요. 그럼 좌변에서의 상수항은 뭐가 되겠어요? 4랑 뭐랑 곱해야 돼요? b랑 곱해가지고 마이너스 8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b가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얘가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이해했습니까?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개수가 또 뭐가 있느냐? 여기 이차항의 개수를 알고 있네요. 마이너스 3x제곱. 이해했습니까? 자, 그러면 이차항의 개수를 구한다고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지 이차항 개수가 나와? x제곱이랑 마이너스 1을 곱하게 되면은 이차항이 하나가 나오고 ax랑 x랑 곱하게 되면은 이차항이 나오죠.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이차항만 보게 되면은 마이너스 2x제곱에 더하기 ax제곱이야. 근데 그게 우변에서는 뭐야? 마이너스 3x제곱이네. 그럼 a는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1이 돼야 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이제 a, b 다 알았으니까 x제곱에 마이너스 x에다가 마이너스 x 플러스 4 그리고 x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죠? 그러면 이제 1차항 개수가 c잖아요. 그렇죠? 이걸 일일이 다 전개하시지 마시고 1차항 언제 생기는지만 보면 되죠. 4랑 x랑 곱해졌을 때 마이너스 x랑 마이너스 2랑 곱해졌을 때 그쵸? 그래서 몇 x가 나오는 거야? 6x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c는 6입니다. 바로 구할 수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항등식 하게 되면은 두 가지 중에 하나로 해가지고 문제 풀린다는 거예요. 내가 대입을 통해서 하거나 아니면 개수비교법을 한다거나 이렇게. 근데 지금은 수치대입법을 쓰기에는 좀 적절치 않은 문제였었죠. 왜냐면 우리가 A, B, C 했기 때문에 결과를 알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자 2번으로 가봅시다. 얘는 K 값에 관계없이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K에 대한 항등식이에요. K에 대한 항등식. 그래서 얘는 미지수를 K로 봐야 됩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얘는 X, Y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가 되어 있는 건데 얘를 K에 대해서 바꿔주는 거야. 그럼 K가 있는 항이랑 없는 항을 구분해서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얘가 X 마이너스 Y 플러스 3의 K에 그리고 플러스 X 플러스 2Y 마이너스 9는 0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자, 그러면 K 관계없이 K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그럼 뭐가 돼야 될까? 저 식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각 괄호가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죠. 그럼 이 괄호가 0이 되고 이 괄호가 0이 된다라는 얘기잖아. 그치? 그럼 그게 무슨 뜻이야? 직선들인 거야. 여기서 직선이 하나 나오고 뒤에서 직선이 하나 나오는 거지. 그러면 얘는 뭐야? 두 직선의 뭘 구하라는 거야? 교점 구하라는 거지. 그 교점이 x, y가 나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넘어갈까? 다음에 자 3번 얘도 지금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합니다. 항등식이에요. 그렇죠? 근데 얘도 지금 우리가 개수비교법으로 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어요. 이거 전개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그렇죠? 그럼 얘는 우리가 뭘 이용해 볼 수 있어? 수치대입법을 이용해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적절한 수를 대입을 해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괄호가 0이 되는 값들 뭐 마이너스 1이라던가 뭐 3이라던가 1 같은 애들을 넣어서 우리가 관계식들을 뽑아내게 된다라면은 그냥 우리가 원하는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구할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됩니까? 좀 빨리 넘어갈게요. 그래서 시간상. 자, 임수분해는 하겠지.
이제 7번 잠깐 보면은 얘는 px가 있고요. x-1로 나눴을 때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각각 해가지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자, 여기서 개념 한 번만 정리하고 갈게요. 나머지가 언급이 됐기 때문에 얘는 나머지 정리 문제예요. 자, 나머지 정리 문제는 뭐부터 해야 되느냐? 나누는 식을 보고서 문제 푸는 방법을 판단해야 됩니다. 얘가. 그래서 나머지 정리 문제는 나누는 식이 얘가 1차 식인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2차 이상인 식이 있을 수 있어요. 두 가지로 해가지고 문제 유형이 나뉩니다. 1차 식이라고 하게 되면은 걔는 뭘 준 거냐? 함수값을 준 겁니다. 함수값. 2차 이상인 식이 나오게 되면은 걔는 검수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일단 정리를 한번 해놓으세요.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나누는 식을 보게 되면은 문제 속에 x-1, x 플러스 1이 나오죠. 그러니까 몇 차식이에요? 1차식인 겁니다. 그럼 이 문제는 무조건 뭘 준 거예요? 얘가 지금 1차잖아요. 얘가 1차식이니까 얘는 뭘 준 거야? 함수 값을 준 거야. 1을 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오고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3이 나왔다는 거지. P1은 마이너스 1, P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3. 함수 값을 준 문제예요. 무슨 말인지 됩니까? 자, 검수식이라는 거는 뭐냐? 얘는 이제 나누는 식, 나눠지는 식, 그리고 나누는 식, 그리고 목, 나머지 이런 형태를 이제 검수식이라고 해요. 근데 이 문제에 해당되는 건 아니어서 다음 문제 풀면서 할게요. 이해했습니까? 자, 근데 이 나머지 정리라는 단원을 전부 다 통틀어 가지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검수식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당장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은 첫 번째 1학기 중간고사를 보겠죠. 그때 서술형 문제는 무조건 이 검수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나머지 정리에서 나옵니다. 서술형 문제가. 그래서 왜 그러느냐? 저 검수식이 이제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뭐가 되는 거야? 이게 대수 미적분 원의 킬러 문항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검수식이라는 그 개념 안에는 얘가 이제 인수분해의 개념도 다 들어가 있고 얘가 이제 조립제법의 개념도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3차식이 주어지든 4차식이 주어지든 검수식의 형태로 해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스킬이. 자, 얘는 좀 목적이 뚜렷하지 않아서. 그래. 얘를 해보자. 자, 9번 보게 되면은 얘는 나누는 식이 어때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죠. 그러니까 몇 차식이에요? 2차식이에요. 그러면 2차 이상이면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검수식을 쓰기로 했었죠. 그렇죠? 자, 그럼 얘를 검수식을 쓰게 되면은 지금 누구를 나누는 거예요? x세제곱 마이너스 ax제곱에 마이너스 5x 플러스 b는 누구로 나누는 겁니까?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라는 친구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몫이 있겠죠? qx. 그리고 뒤에 뭐가 남아요? 나머지가 남아요. rx. 이해했습니까? 이 식을 검수식이라고 해요. 우리가 일반적인 숫자 계산할 때는 검산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는 이제 식이기 때문에 검수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얘를 이제 검수식이라고 합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 얘는 나누는 식이에요. 그리고 rx는 나머지죠. 그렇죠? 자, 나누는 식의 차수, 나누는 식 차수, 그리고 나머지의 차수 누가 더 커야 돼? 나누는 식이 반드시 커야 돼. 등호도 없어. 무조건 차수가 더 커야 돼. 그러면은 지금 나누는 식은 차수가 몇 차야? 2차야. 그럼 얘 몇 차여야 돼? 1차여야 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rx가 1차여야 돼. 얘가 1차일 수밖에 없어. 그러면 rx는 뭐라고 쓸 수 있어? rx는 ax 플러스 b 형태로 해가지고 우리가 쓸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되니까 근데 잠깐 앞에 ap가 있어. 얘가 mx 플러스 n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얘가 1차식의 형태가 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됩니까? 자,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여러분이 검토를 해야 되는 게 최고차항 부분이야. 최고차항. 얘는 x 세제곱이 최고차항이니까 qx가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 얘가 여기 있는 x제곱이랑 qx의 최고차항이랑 둘이 곱해져서 x 세제곱이라는 거가 돼야 돼. 그럼 qx는 어떻게 생겼을까? 얘는 x 플러스 k처럼 생겼을 거다라는 거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제 검수식을 쓴다라는 거는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검토를 해야 돼. 그래서 일단은 검수식을 쓴다. 2차 이상인식 검수식을 쓴다. 그리고 차수 비교해가지고 나머지 형태, 나머지가 몇 차식인지를 통해서 나머지가 어떻게 생겼다라는 거를 쓸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최고차항 비교를 통해가지고 몫의 형태를 유추하는 것까지가 들어가야 돼. 그래야지 이제 나머지 정리 문제의 어려운 문제들조차도 다 풀어낼 수 있는 기본 기틀이 다져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됩니까?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나머지 정리에서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9번 문제는 조금 달라요. 푸는 방법이. 왜냐면 얘는 나눠 떨어질 때니까 나머지가 애초에 없잖아요. 그쵸? 근데 그냥 개념 설명을 위해서 지금 써놓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됩니까? 자, 그러면은 얘는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얘는 나눠 떨어지는 거니까 나머지가 아예 존재하지 않죠, 지금. 그쵸? 그러면은 얘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에 그냥 qx로 끝나는 거야. 이런 상황 속에서. 근데 이때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 인수분해가 되잖아요. 그럼 얘가 어떻게 돼? x 마이너스 3에 x 플러스 2에 qx가 될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그러면은 얘도 일종의 항등식이 되는 거야. 저 좌변이랑 이 우변이 같은 x에 대한 항등식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양쪽의 개수 비교법을 이용해 볼 수도 있지만 그게 불가능하죠. qx를 모르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돼? 대입을 이용해야 돼. 수치 대입법. 그럼 뭘 넣어봐야 되는 거야? 3하고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는 걸 통해 가지고 문제를 풀어볼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x는 3을 넣게 되면은 좌변에다가 3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얘가 대략적으로 어떻게 되냐? 얘가 27에 마이너스 9a에 마이너스 15 플러스 b가 뭐라는 거야? 0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관계식 하나가 빠져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도 마찬가지겠죠. 마이너스 1을 넣게 되면은 얘는 어떻게 나오죠? 마이너스 2 넣으면은 마이너스 8에 마이너스 4a에 플러스 10에 플러스 b. 얘가 0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관계식 연립하게 되면은 a, b 나오고 문제 끝난다 이거. 이해했어요? 내가 이제 다 풀어줄 수는 없어가지고 그래서 가이드라인만 좀 잡아주고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조립 10번 얘는 지금 취지가 뭐냐면요. 일단 뭐 아래 박스는 좀 보지 마세요. 나 위에 부분만 가지고 설명하려고 그래요. 얘를 지금 보시면 다항식이 2x-1로 나눴을 때의 몫과 나머지를 구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지금 조립제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조립제법에는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계가 있을까요? 조립제법의 한계. x계수 그쵸? 또 어떤 차수? 나누는 식의 차수가 어때야 돼? 1차여야 돼.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얘는 1차식으로 나눌 때만이야. 1차식으로 나눌 때만 가능해. 그러니까 얘가 2차 이상인 식으로 해서 나눌 때는 조립제법을 못 써.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 나누는 식이 2차식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검수식을 쓸 수도 있지만은 직접 나누기를 해도 되지. 그렇지? 이거 은근히 많아요. 직접 나누기를 통해서 푸는 문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 까먹으시면 안 돼. 직접 나누기도 하나의 옵션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직접 나누기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지금 얘는 2x-1이잖아. 그래서 한계 2번이 뭐예요? 1차 항계수가 1이어야 돼. 1차 항계수가 1이 나와야 돼. 왜 1이어야 돼? 얘는 2x-1이잖아. 2잖아. 왜 1이어야 돼?
그러니까 왜 x 빼기 2분의 1로 해야 돼? 2분의 1을 넣으면 0이 다. 아니야. 이거 설명할 줄 알아야지. 왜 1차항 계수가 1일 때만 조립제법을 정확하게 쓸 수 있죠? 얘는 지금 2x-1로 나누는 상황이고요. x-2분의 1로 나눈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 2x-1로 나누는 상황이잖아. 그럼 a에다 뭐 넣을 거야? 저기 a에다 뭐 넣을 거야? 2분의 1 넣겠죠. 그러면 x-2분의 1로 나누면은 a에다 뭐 넣을 건데? 2분의 1 넣겠죠.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나와요? 얘로 나누든 얘로 나누든 몫이랑 나머지가 똑같이 나온다는 게 말이 돼? 안 된다 이거야. 그치? 그래서 얘가 문제가 생기는 거야. 여기에서 나오는 이 몫은 누구의 몫인 거야? 얘는 x-2분의 1로 나눴을 때의 몫인 거야. 얘는 2x-1이 아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근데 누구는 같아? 누구는 똑같이 나와? 나머지는 똑같이 나와. 그 뜻이야. 나머지가 같다라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거지. 이거 시험 문제 아니야. 이거 수능에서까지 나와요. 얘가 이 차이가. 나머지는 같다라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4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립니다. 이거 그래서 무시할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런 것들 하나를 그냥 한번 배우고 넘어가면서 다 잊어버리게 되면은 이 이후로는 여러분 어떠한 것도 못 배워요. 응? 나랑 대화조차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나랑 이제 했을 때 나는 기본적인 여러분들이 지식을 쌓았다는 가정하에서 수업을 할 수밖에 없고, 내가 뭐 대수 미적분을 수업할 때마다 계속 공수원 개념 설명하고 공수투 개념 설명할 수 없다고요.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수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 몫이에요. 이거 끝까지 받고 가야 돼요. 이거 까먹으면 안 되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그래서 나머지는 같아요. 얘가 2x-1로 나눴든 x-2분의 1로 나눴든 얘는 나머지는 같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 간단하게 아래 검수식으로 표현을 해보자라면은 fx라는 애가 있었어. 얘를 x-2분의 1로 이렇게 보자. 2x-1로 나눴을 때 어떤 몫이 있었어. 그럼 나머지 몇 차? 상수하겠죠. 나누는 식이 1차인데 그러니까 나머지는 어리 나왔을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자, 근데 여기에서 나누는 식만 바뀐 거야. x-2분의 1. 그쵸? 그럼 어떤 식이랑 어떤 식이 같은 거냐? 이 식이랑 여기 있는 식이 같은 거야. 그러면은 이 몫이 뭘로 변하는 거야? 2 곱하기 qx로 바뀌는 거야. 근데 뭐는 변함이 없어요. 뒤에 나머지인 플러스 얼은 변함이 없다 이거예요. 얘가 이해했습니까? 몫이 달라진다라는 거가 문제인 거지. 그게 이제 조립제법의 한계인 거야. 조립제법은 2x-1로 나눌 때나 x 빼기 2분의 1로 나눴을 때는 무조건 누가 나오는 거야? 2qx가 나오는 거야. 2qx.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럼 위에 조립제법으로 해가지고 나와있던 이 초록색 부분은 쟤는 뭐야? 2qx야. 얘가 우리가 원하는 qx가 아니라는 거지. 그럼 얘를 어떻게 해야 돼? 2로 나눠줘야지 우리가 원하는 몫이 튀어나오는 거야. 무슨 차이인지 이해돼? 이거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잊어버려도 되는 게 아니에요. 넘어갈까? 좀 괜찮은 문제가 없네. 자, 13번 문제. 얘 좀 오래 걸리지만 한번 풀어봅시다. 얘는 지금 위에 첫 줄부터 보게 되면은 지금 2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나와 있고 그 두 번째 줄도 2차식으로 나눴을 때야, 그렇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줄도 2차식으로 나눴을 때.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검수식이네 다들. 그럼 일단 첫 번째 힌트 가지고서 검수식을 써보자고요. 얘가 px는 얘 인수분해 가능하니까 인수분해 해가지고 바로 쓸게요.
x 플러스 3에 x 마이너스 1에 그리고 몫이 있겠죠. qx 그리고 나머지는 2x 플러스 5 이렇게 해서 나올 거고, 그리고 얘가 두 번째 줄 얘는 x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1에 몫은 당연히 다르겠죠. q 프라임 x라고 해볼게요. 뭐 q1x라고. 그리고 나머지가 3x 마이너스 2.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줄 얘는 x 플러스 3에 x 마이너스 2에 뭐 q2x. 그리고 나머지가 얼x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쵸? 자, 일단 이 얼x는 몇 차가 돼야 되는 거죠? 1차가 돼야 되는 거죠. 나눈식이 2차니까. 그럼 얘는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어? ax 플러스 b 1차식으로 쓸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이제 우리 어떤 힌트가 필요할까? 마지막에 이 ax 플러스 b를 구하려면은 p 2랑 p 마이너스 3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p 마이너스 3은 여기서 구합시다. p 마이너스 3은 넣어보니까 어떻게 돼요? 뒤에 2x 플러스 5에다가 마이너스 3 대입한 거랑 똑같죠? 그래서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나올 거고, p2는 두 번째 식에서 나오겠어요. p2는 넣으니까 4가 나왔을 거야. 그쵸? 자, 그러면은 p 마이너스 3이 누구랑 똑같으냐? 얘는 얼 마이너스 3이랑 같은 거고, p2가 뭐랑 같은 거야? 얼 2랑 같은 거예요. 왜 같아요? 저 앞에 있는 식이 다 사라질 거기 때문에 얘가. 그래서 얼x에다가 마이너스 3 2를 대입한 거랑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여기서 그러면은 두 개 연립하면은 바로 답이 나오겠죠. 이해했습니까? 빨리빨리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공수원은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식을 쓸 줄 아셔야 돼요. 이게 넘어갈게요. 인수분해 필요 없어. 인수분해 할 거 아니에요. 인수분해는 하실 줄 알죠? 그래서 18번 이런 거 보면은 막 헛웃음 나잖아요, 그렇죠? 이걸 누가 못 풀어, 그렇죠? 빨리 못 풀면 말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오케이. 얘 어떻게 풀어? A 제곱 뭐지? 그래서 하나의 그 문자를 뽑아가지고 그 수에 대해서 이렇게 묶어가지고 저기서는 보면은 A 제곱으로 보면은 B 마이너스 C고 그 다음에 A로 묶어서 상상을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어떤 식이 알았어. 뭔 말인지 알겠어. 네. 일단은 얘는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뭐부터 해야 돼? 1번이 뭐야? 1번 뭐부터 해야? 복잡한 형태의 인수분해잖아요. 저 누가 봐도 복잡하죠, 그렇죠? 이런 애 제일 먼저 뭐부터 해줘야 돼? 정리? 뭐 나머지 정리? 무슨 뭐 인수 정리? 응? 차수대로 정리? 그런 게 있었어? 내림차순 정리. 내림차순 정리를 해줘야 돼. 여기까지는 많이들 알아. 내림차순의 기준이 뭔데? 기준이 뭐야? 기준. 가장 차수가 큰 문자에 대해서. 가장 차수가 큰 거에 대해서? 큰 문자에 대해서 내림 차수. 예를 들어서 A는 세제곱이야. B는 제곱이고 C는 뭐 1차밖에 없었어. C는 1차밖에 없었어. 이렇게. 그럼 뭐에 대해서 해야 돼? A에 대해서 해야 돼? C에 대해서 해야 돼? 자, 이렇게 생각해봐. 조용히 봐. A에 대해서는 내림차순 정리하잖아? 그럼 얘는 3차식이 된 거야. B에 대해서 정리하잖아? 얘는 2차식이 된 거야. C에 대해서 정리하면 1차식이 된 거야. 누가 제일 쉬워요? 1차식이 제일 쉽죠. 그러니까 얘는 기준이 뭐여야 돼? 차수가 가장 낮은 미지수야. 차수가 가장 낮은 애를 기준으로 잡아야 돼. 그래야지 얘가 문제가 쉬워지는 거야. 근데 얘는 다 2차였죠. 그쵸? 그러니까 다 2차인 상황 속에서는 뭘로 하든 상관이 없지.
그냥 마음에 드는 걸로 하면 돼요. 이런 상황 속에서는. 근데 이제 차수와 다른 문제가 이제 어려운 문제인 거지. 이해 됐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 기억해야 된다고요. 이런 거는. 아, 이런 껌이잖아. 다음이죠. 맛있다. 오케이. 자, 22번. 얘는 모르면은 이거는 진짜 난리 나죠, 이거는. 그렇죠? 이게 나머지 정리 전부 다 통틀어가지고 제일 중요한 문제잖아요. 왜? 출제확률 99%. 안 나온 시험지 한 개도 없어. 그러니까 모든 전 학교, 전 시험지 다 통틀어서 안 나온 게 없어. 무조건 나오거든. 그러니까 알겠지, 당연히. 아 풀어야지. 그럼 네. 어떻게 풀어야 돼? 설명해봐. 분명 공통수학원 수업 들었을 때 선생님이 설명해줬겠지. 안 해줬으면 이상학원 다닌 거잖아. 그치? 아니 꼭 써야 돼? 말로 설명 못해? 에? 뭐 하는 거야? 아, 얘 봐봐. 내가 지금 힌트를 줄게. 얘가 지금 2차야. 그치? 얘 봐봐. 얘 1차야. 얘 몇 차야? 얘 3차야. 그치?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 솔직하게 말해봐. 이거 설명 들은 적 없어? 2차, 1차, 3차잖아. 차수가 다르잖아. 지금 힌트는 총 3개. 그럼 검수식도 3종류가 나와야 되는 건데, 그렇죠? 차수가 달라. 1차, 2차, 3차. 이게 특징이거든. 그래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대놓고 어떻게 해야 돼? 뭐부터 해? 큰일 났구만. 알려줄게. 차수가 큰 거부터 하는 거야. 차수가 큰 순서. 지금 일부러 순서를 바꿔놓은 거야. 얘의 순서는 3차에서 스타트를 해서 2차 걸 풀고 그 다음에 1차로 넘어오는 거야. 3, 2, 1이야. 일부러 바꾸는 거야. 얘가. 그래서 3, 2, 1 순서로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가야 돼. 그래서 3, 2, 1 순서로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돼. 일단은 3차식이래. 그럼 우리 뭐 해야 돼? 3차식이래. 뭐 해야 돼? 아까 말해줬잖아. 나머지 정리잖아. 3차 공수식. 그럼 px는 x제곱 플러스 1 x 플러스 1 몫은 qx. 그럼 나머지는요? 나머지 몇 차예요? 2차죠.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거가 바로 이 rx라는 친구예요. 얘가 지금 우리가 구하는 거거든요. rx를 구하세요가 이 문제의 취지란 말이죠. rx는 2차니까 얘는 뭐라고 쓸 수 있어? 뭐 대략적으로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라는 건 우리가 알 수 있죠. 됐습니까? 자, 이제 우리 건드릴 거 없어요. 여기까지 했으면. 자, 이제 다음으로 뭘 하는 거냐? 여기서 2차식 식으로 넘어갈 거예요. 2차식 식. 쟤는 여기에서는 나누는 식이 x제곱 플러스 1로 이제 바뀌는 거예요. 얘를. 자, 이거 쓰지 말고 앞에 보세요. 이거 어려워요. 자, 나누는 식을 내가 x제곱 플러스 1로 해가지고 색깔 조금 다르게 해줄게. 구분할 수 있게. 얘가 x제곱 플러스 1이 지금 이제 나누는 식이야. 그러면은 몫이 누가 될지를 한번 볼 거야. 몫이. 그래서 몫이라는 의미에서 내가 중괄호로 좀 가둬줄게. 여러분 이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럼 중괄호 안에 몫이 누가 들어가야 되느냐? x 플러스 1에 qx는 몫으로 들어가야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면 뒤에 이제 누가 생기는 거야?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가 있겠지. 근데 잘 생각해봐. 나누는 식이 2차인데 얘가 2차잖아. 근데 나머지가 지금 2차라고? 말이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rx를 나눠줘야 돼. 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저 x제곱 플러스 1로 한 번 더 나눠줘야 돼. 그러면 최고차 한번 봐봐. ax제곱, 이제 x제곱. 그럼 ax제곱에 x제곱 몇 번 들어가? a번 들어갈 거야. 그러면은 자, 식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x제곱 플러스 1에 x 플러스 1 qx 들어가고,
여기는 a 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됐을 거야. 그럼 나머지가 뭘까? 얘를 x제곱 플러스 1로 나눴어. 나머지가 있잖아. 뭐야? 여기 써져 있어. 마이너스 x 플러스 2야. 이해했어요? 그래서 여기 무조건 주어져. 얘가. 그래서 얘 준 이유가 있거든. 마이너스 x 플러스 2. 그게 얘 여기 나와요. 여기서 이 rx를 x제곱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 그게 얘야. 이해했어요? 자, 그럼 얘를 다시 이쁘게 정리를 해주게 되면은 얘는 x제곱 플러스 1로 나눴다라고 했을 때 몫이라고 하게 되면 뭐라고 말해야 되느냐? x 플러스 1 qx 플러스 a까지가 몫이에요. 이해했어요? 그럼 나머지는 뭐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3차, 2차 했잖아. 마지막으로 누구 남았어? 1차. 근데 1차식은 누구 준 거라고 했어? 함수값 준 거야. 그럼 얘는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7이래. 어떤 함수값 준 거지? p 마이너스 1이 뭐라고? 7이라고. 이거 왜 줬는데? a 구하라고. 넣으면은 돼. p 마이너스 1 하게 되면은 봐봐. 얘가 0이잖아. 얘가 0이니까 qx랑 같이 사라져 버리죠. 그렇죠? 그러면은 p 마이너스 1 계산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는 2 되고 얘는 a 나오니까 2a에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럼 a가 뭐야? 2 나오는 거야. 됐나요? 그럼 끝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만 하면 돼.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거는 얼x였잖아요. 그렇죠? 얼x는 뭘까? 누가 얼x야?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죠. 근데 걔가 누구랑 같았어? ax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x 플러스 2였던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면 얼x가 a의 x제곱 플러스 1에 마이너스 x 플러스 2랑 같은데 a가 2라고 했으니까 얘는 2x제곱에 마이너스 x에 플러스 4가 되는 거죠. 이해했어요? 그러면 얼x가 나오고 끝난 거야. 얘는 푸는 과정이 전혀 변하지가 않아요. 무조건 3차, 2차, 1차 순으로 해가지고 문제를 풀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얘는 암기예요. 풀이 과정 전체 암기. 그래서 고1들 내신 대비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거 2인 1조로 해가지고 서로 설명해 봅니다. 직접 쓰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말로 떠드는 거지. 지금 내가 설명한 것처럼. 지금 보면은 얘가 지금 식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쵸? 근데 내가 보면은 여기 제 첫 번째 뭘로 시작을 했어요? px로 지금 시작을 했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등호가 나와 있고 그 등호의 같은 위치로 해가지고 지금 능이 떨어지는 거 보여요? 이게 식을 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는. 그러니까 지금 한 번도 위의 식이랑 아래 식이 의미가 달라진 적이 없어요. 등호라는 기호로 해가지고 연결이 되고 있죠. 그렇죠? 이게 여러분이 식을 세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평소의 습관이 이게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우리 대수 미적분원 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와, 이 9점이야. 1등급 커트라인이 92점이니까 이거 하나 틀리면은 그냥 2등급인 거네. 아무리 선행을 많이 했어도 이거 풀이 과정 못 외우면은 그냥 2등급인 거야.
기다려주다가 끝까지 못할 것 같은데. 2차 방에 2차 함수에 3, 4차에 할 게 많은데 순열 조합도 있고 행렬은 버렸어. 어떻게 이겨? 아 행렬은 누가 못해. 그니까요. 자 이거 23번은 이거 수식만 보자. 얘가 지금 3차씩 해가지고 나와 있고 P는 마이너스 1, P는 마이너스 2, P3은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서 나와 있어. 그치? 그러면은 어떤 규칙이 보여? 1, 1, 2, 2, 3, 3 이러잖아. 넣는 대로 그 숫자가 딱 튀어나오고 있잖아. 그치? 그럼 얘는 뭐야? 1, 2, 3을 어떤 근으로 갖는다라는 의미겠죠. 그쵸? 그러면은 얘는 식을 써보세요. px 뭐라고 써야 돼요? px는 x세제곱 막 그렇게 할 거예요? 1, 2, 3이 해가 된다니까요. 이렇게 해봐요. 얘를 넘긴다 생각해봐요. 그럼 P1 플러스 1은 0, P2 플러스 2는 0, P3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P, X 플러스 X는 1, 2, 3을 근으로 갖는 거예요.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 끝났죠? 삼차식 쓰실 줄 알아야 돼요. 3차식 작성. 1, 2, 3이 근이 됩니다. 근데 얘는 x세제곱 개수가 지금 1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없어요. 근데 없었으면 여기 뭐 들어갈 때? A 써야죠. A. 그쵸? 넘어갈까? 다음에 필요 없어. 이거 보기차식 인수분해 이거는 다들 아시죠?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요? 치환? 풀어봐요 한번. 치환으로. 맞아. 그러니까 치환도 있는데 얘는 치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1번 치환. 근데 이게 치환으로 안 되잖아요. 지금 봐봐요. 치환하면 t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16인데 인수분해 안 돼요. 그럼 두 번째 뭐 해야 되죠? 두 번째 뭐 해야 돼요? 항등식? 항등식? 이거 우변 인수분해? 우변을 전개하는 거야? 그래서 얘를 풀어? 얘를 전개해? 네. 이거 막 개수 비교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발 살려줘. 안 돼. 한 명도 없어 이게. 제곱 빼기 제곱. 제곱 빼기 제곱하면 뭐예요? 합차죠. 합차 공식 이용하는 거예요. 그럼 얘 어떻게 이용하면 돼요? x는 4제곱 플러스 8x제곱 플러스 16 마이너스 9x제곱. 제곱 빼기 제곱. 그럼 끝나죠. 그쵸? 이 완전 제곱식은 누구 보고 만드느냐? 상수항 보고 만드시는 거예요. 저기서 마이너스 x제곱 보면 큰일 납니다. 얘 보면 큰일 나요. 그럼 문제 못 풀어요. 그래서 누구 보고 하는 거예요? 16 보고서. 16 보고서 선택지는 두 개죠. 플러스 x제곱, 플러스 8x제곱 또는 마이너스 8x제곱이잖아요. 상수항이 16이면은 완전 제곱식이. 그렇죠? 그러면 얘가 플러스 8x제곱이 되면은 마이너스 9x제곱이 되니까 얘가 딱 제곱 빼기 제곱 되잖아요. 그러면 합차 쓰고 끝나는 거죠. 처음 봐요, 이런 거? 뭐 끄덕끄덕이라고? 나 그럼 진짜 민영계씀 찾아갈 거야. 재밌겠다. 지금 여기서 가만히 있었는데. 아니 나 아까 그 문제에서 그냥 민영기생이 풀만다고 했는데 뭐 하냐고. 뭐 어떻게 풀었길래? 이게 외우라고 하지 않았었나? 맞아. 우리가 이해를 못해가지고. 자, 16번 어떻게 풀어야 돼요? 어떻게 풀어요, 16번?
조립제법? 해가지고 어 거꾸로 ABCD 넣는 말. 맞아요. 맞아요 그거예요. 자 얘는 이제 문제가 두 종류예요. 하나는 뭐냐면요 합이 주어졌을 때랑 곱이 주어졌을 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하는 게 뭐냐를 보고서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막 조립제법이 아니에요. 얘가 문제 자체가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구해주세요라고 하면은 X에다 뭐 넣으면 돼요? 2 넣으면 끝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A 마이너스 B 플러스 C를 구하세요. 그럼 X에다 뭐 넣으면 되는 거야? 0 넣으면 끝나는 거야. 얘가. 그래서 얘가 뭐 A 플러스 B 플러스 C 또는 A 마이너스 B 플러스 C 이런 거 말하면은 대입이야. 그건 전 조립제법이 아니야. 근데 얘는 A, B, C를 구하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얘는 뭐가 필요한 거야? A, B, C가 각각이 필요한 거야. 얘가 저런 형태에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 A, B 플러스 C를 구하세요. 뭐 하라는 거야? A, B, C 각각이 필요한 뜻이야. 얘가 그럼 A, B, C 각각이 필요한 상황 속에서는 지금 얘가 지금 공통인수로 보이는 거가 X-1이 지금 자주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을 가지고서 조립제법을 연달아서 쓰면 돼요. 얘를 자 우변을 봤을 때 얘가 1에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2에 7 이렇게 해서 돼 있고 조립제법 할 줄 알겠지? 왜 그래? 왜 웃어? 아니 그냥 무슨 거예요? 그냥 웃은 거지. 네. 몰라서 웃은 게 아니라. 네? 아니 응, 알았어. 그 정도면 그건 민영이 쌤 폄하. 민일교 쌤 조립제법 안 알려줬다고? 네? 말은 하면 할수록 이상해지잖아. 조립제법도 안 알려주는 선생님이다. 나중에 가서 사과드려야 돼 엄마.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살벌하겠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물어봐야지. 애들이 조립제법 할줄 아세요? 나머지 정리도 못하던데요? 뭘 수업하신 거죠? 오. 사실 우리 잘못인데. 자, 그래서 이제 거꾸로 올라가는 거야. 거꾸로 이렇게. 자, 그래서 얘는 여기 봐봐. 세제곱 앞에 누가 있어? 1이 있죠? 그래서 여기 1인 거야. 이해했어? 그럼 이 2가 뭐야? 얘가 A야. 얘가 B고 얘가 C야. 이해했어요? 그래서 나머지들을 거꾸로 올라가게 되면은 그게 개수들이 나와. 이게 이해됐나요? 그럼 A, B, C 각각 구했으니까 나머지는 곱해주기만 하면은 끝나는 거야. 이해됐죠? 넘어갈게요. 다음이 공통인수. 이렇게 패스. 복소수. 너무 안 보이네. 잠깐만 이거부터 해볼까? 네? 복소수의 정의. 저건 진짜 복소수의 정의가 뭐죠? 복소수가 무슨 뜻이에요? A 플러스 BI 여기까지 맞았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B가 0면 아니 복소수가 무슨 뜻이냐고요? 아. A 플러스 BI 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예요. 근데 뭐 사실 여기까지는 모르더라도 A 플러스 BI 여기까지 좀 나오셔야지. 그렇지? 그래서 복소수가 A 플러스 BI예요. 그래서 실수라고 하게 되면은 뭐예요? 실수는 A 플러스 BI죠. 근데 뭐가? B가 0이면은 그게 실수야. 그러면 허수는 뭐야? 허수는 A 플러스 BI야. 근데 B가 0이 아니면 허수야. 이해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A가 뭐예요? A가 뭐죠? A 플러스 BI의 A가 뭐예요? 그럼 B가 소수 부분이냐? 정수 부분? A가 뭐예요? 실수 부분. 아 그렇네. 그럼 B가 뭐예요? 호수 부분이죠.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는 A, B 둘 다 뭐예요? 실수예요. A, B는 실수예요. 그러니까 B가 이름이 허수 부분이라고 해가지고 B가 허수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지. B는 I의 개수예요. I 앞에 붙어있는 애라서 B 자체는 실수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다음에 좀 넘어볼게요.
잠깐. 야, 이런 거 나오면 어떡할 거야? Z2 마이너스 루트 3i 나와 있어. 어떻게 할래? Z가 2 마이너스 루트 3i. 대입해? 그럼 어떻게? 2를 넘겨요. 어? 뭐라고? 2를 넘겨요. 아, 그렇죠. 네, 2를 넘겨요. 그래서 X한다. Z, 아니, 내가 못 들었어. Z 마이너스 2가 루트 3i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뭐 해주면 돼? 양쪽 제곱해주면 돼. 그러면 얘가 Z 제곱에 마이너스 4Z에 플러스 4를 하게 되면은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야. 이해했죠? 그러면은 Z 제곱 마이너스 4Z가 뭐라는 얘기야? 마이너스 7이라는 얘기네. 그럼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6 바로 나와. 이해했어요? 이거 대입하는 거 아니에요? 대입해도 값 나와요. 나와요. 그치. 안 나오게. 나오게 하겠는데. 기본적으로 복소수 연산은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비교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위쪽 부분에 뭐 이런 문제 봤을 때 여러분들은 실수 부분만 따로 계산하고 허수 부분만 따로 계산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i가 있는 부분, 없는 부분. 오? 14번 이거 뭐예요? Z제곱이 의문실수가 된대요. 그 아이의 개수가 너무 많아. 네? 맞아요. 네? 순호수. 얘가 이제 Z가 순호수라는 뜻이에요. Z가 순호수. Z가 순호수. 그래서 이게 하도 많이 나오니까 Z제곱이 의문실수입니다 라고 하면은 Z가 순호수라는 거예요 라고 해가지고 애들이 외워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요즘 출제자들이 저걸 안 내요. 그래서 저걸 일부러 안 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출제자가 바꾸는 거죠. Z제곱이 양실수일 때 이렇게. 그럼 문제가 완전히 바뀌어요. 순호수가 아닌 걸로. 얘가.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그래서 푸는 방법을 알려줘야 돼. 일단 얘는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일단은 Z는 A 플러스 BI라고 써놓고서 증명을 하시는 거야. 얘가. 자, 그러면 Z제곱이라고 하게 되면은 A 플러스 BI를 제곱했으니까 얘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에 플러스 2AB I가 나왔을 거예요. 여기까지 돼요? 자, 이제 Z제곱을 한 거야. 근데 제가 의문실수를 해. 그럼 얘가 뭐라는 거야? 0보다 작다라는 거야. 이해됐어? 자, 일단 부동화가 성립을 하려면은 실수해야 돼. 허수 부분은 없어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돼? i가 살아있으면은 0보다 작다 크다를 비교할 수 없어. 그래서 저 a, b가 뭐가 되어줘야 돼? 이 a, b는 뭐가 되어줘야 돼? 얘는 0이 되어줘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실수 부분이 어때야 돼? 얘는 0보다 작아줘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자, 그러면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0보다 작고 그리고 a, b는 0이어야 돼. 여기까지 됐을까? 자, a, b가 0이라는 게 무슨 뜻이야? a, b가 0이라는 게? 그렇죠. a는 0 또는 b는 0이에요. 그래서 a가 0일 때랑 b가 0일 때를 따로따로 써봅시다. 자, a가 0이라면은 여기 a에다 0 넣어봐요.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되느냐? b제곱은 0보다 크다가 돼. b제곱이 0보다 크면 무슨 뜻이야? b제곱이 0보다 크다. 그게 무슨 뜻이야? 에? B는 0이 아니고. 그렇지. b는 0이 아니라는 뜻이야. 0 이상이어야 되는데 0보다 크다라고 했잖아. 그렇지? 자, 다음에 그러면 잠깐만. a가 0이고 b가 0이 아니라면은 그러면은 z는 뭐가 되는 걸까? 얘가 a 플러스 bi에서 a가 0이 된 거잖아. 그럼 얘는 bi만 남은 거야. z는 bi. 근데 b는 0이 아니래.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야? 순호수야. 순호수는 실수 부분이 없는 허수를 말하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자, 그럼 b가 0이면 어떻게 될까? a제곱이 0보다 작대요. 말이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얘는 애초에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z가 순호수일 때가 아니면은 안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면 만약에 문제가 z제곱이 의문실수가 아니라 양의 실수래. 그럼 어떻게 바꿔주면 되는 거야? 얘를 얘가 0보다 크다로 이렇게 바뀌면 되는 거네. 양의 실수면은. 그치? 그러면은 여기가 부동호가 바뀌면 되는 거네. 여기가. 이게. 여기는 똑같아. A, B는 0. 그러면 똑같이 하면 되지. 부동호가 바뀌는 것 뿐이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면은 이 제곱 0보다 작을 수 없는데? 아, 여기는 안 되는구나. 이해했어요? 그럼 오른쪽이 성립하겠죠? A제곱이 0이 A가 0이 아니다라는 뜻이네. B는 0이고 A가 0이 아니라는 거래. 그럼 Z는 뭐가 되는 거야? 얘는 A만 남는 거야. 0이 아닌 A 실수가 되는 거야. Z는 0이 아닌 실수. 끝이에요. 이게 문제 바뀌죠? 항상 순화수 외우면 안 돼. 상에 맞춰가지고 증명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과정까지 기억하고 있어야지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얘는. 그리고 이 부분 있죠? 이 Z제곱 의문실수 이거 수능에도 나온 적 있어요. 기본 개념이기 때문에 복수수로. 넘어가 될까? 이거 할 수 18번 보세요. 왜 2n일까? 왜 n이 아니라 2n일까? 짝수. 왜 2n일까? EN이라고 해서 나오는 경우는 하나밖에 없거든. 얘가 복소수 문제에서 EN이 나오는 경우. 뭘까? 큰일 났다. 1을 넣어요. 1을 넣어요? 왜? 갑자기. 일단 제곱을 시키고 n제곱 하라는 거예요. 일단 내부에 제곱을 먼저 하고 전체에다가 n제곱을 하라는 거예요. 얘는 2n이 나온 거는 목적이 그거밖에 없어. 1 마이너스 i분의 2잖아. 근데 제곱하게 되면 어떻게 바뀌어? 얘가 얘 안에 거 제곱하게 되면은 분모는 마이너스 2i가 되고 분자는 4가 될걸? 그럼 얘는 뭐 어떻게 돼? 마이너스 i분의 2가 되겠죠? 그쵸? 그러면 위아래다가 i 곱하게 되면은 얘는 2i예요 그냥. 그럼 얘는 무슨 뜻이야? 2i의 n제곱 이렇게 바뀐단 말이야 얘가. 그래서 2n제곱이 나왔다는 건 내부 제곱해놓고 거기에다가 n제곱해 그 뜻이에요. 얘도 많이 쓰는 방법이죠. 그래서 정말 많이 나와요. 이거는 솔직히 이거 좀 그치? 모르는 바보가 어딨어요. 좀. 그래서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뭐예요? 왜 말을 하다 말아? 루트 a 곱하기 루트 b 뭐예요? 루트 김민아 뭐야? 저거는 앞에 마이너스 나오는데 저거는 모르겠어요. 루트 a 곱하기 루트 b 모르겠어요? A랑 B가 0보다 작으면은 마이너스 루트 AB인데 그 차이는 루트 AB. 그래요. 둘 다예요. 루트 AB 또는 마이너스 루트 AB. 근데 이제 조건이 중요한 거죠. 마이너스가 생길 때는 언제예요? A가 0보다 작고 그리고 B가 0보다 작을 때. 여기는 그 외에 나머지. 그쵸? 그리고 루트 A 나누기 루트 B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루트 A 나누기 루트 B. 그럼 얘는 루트 B분의 루트 A. 그럼 얘도 두 가지로 쪼개지겠죠? 얘는 루트 B분의 A와 마이너스 루트 B분의 A로 해가지고 나뉘는 거죠. 이해했어요? 그럼 얘는 언제 마이너스가 생겨요? 분모가 마이너스 그리고 분자는 플러스일 때 생기죠. 이해했습니까? 자 그러면은 얘는 일일이 해가지고 마이너스 생긴다 안 생긴다 생각하면서 그 문제 풀어야 되죠. 그쵸? 그렇게 배웠어요? 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막 부호 판단하면서 얘가 음순위, 양순위 따지면서 문제 풀잖아요. 여러분 다 틀려요. 이런 문제. 이런 문제 나오면은 무조건 하나만 딱 기억하세요. 루트 안에는 무조건 양수해야 돼. 루트 안에 무조건 양수해야 돼.
음수면 안 돼. 용납하지 마. 그럼 얘 어떻게 해야 돼? 루트 2i 루트 18i 마이너스 루트 2i 분의 루트 18. 그럼 무조건 풀려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저 위아래 쓴 거 몰라도 돼요. 안 외워도 다 풀려요. 그냥 마이너스면은 i를 밖으로 꺼내자. 그거 하나만 하면은 여러분 쓸데없는 거 안 해도 돼요. 됐습니까? 그럼 이거 공식 외울 필요 없겠죠? 외워야 돼요. 왜냐면 얘를 대수 가졌어요. 대수 가서. 대수 우리 이제 지금 다다음 주쯤에 우리가 삼각함수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삼각함수에서 쓸 거예요. 얘를. 곧 쓰네. 금방 써요. 일찍 알았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얘가 왜냐면요, 이 a, b가 이제 무슨 뜻이야? 얘가 루트 x 루트 y 했는데 그게 마이너스 루트 x y가 됐대요. 그러면 x가 마이너스고 y가 마이너스라는 얘기죠. 그럼 몇 사분면이에요? 얘가 3, 4분면이에요. 4분면에 대한 힌트를 이걸 3, 4분면이에요 라고 말하면 참 좋은데 그걸 말하기 싫은 거야. 그래서 저렇게 써놓는 거지. 그래서. 저게 더 힘들잖아 심지어. 쓸데없는 말해서 안 되는 거야. 그럼요. 여러분들 힘들게 하려고 내는 건데 출제자가. 쓸 일도 없는 공식 알려줘놓고서는. 좀 일찍 할 수 없는 거냐고 이런 거. 사이다 몰라 이런 것도. 아니 그놈의. 됐습니까? 다음에 수아. 수하시면 돼요. 문을 열 수 없는 거야. 아니 왜 그래? 그거 놓고 간 거. 나 몰라. 몰라 없었어요. 접시에. 아니 그냥 간다. 뭘 성공인지 알아야 돼. 일곱 언제까지야? 7시 25분까지네? 여러분 쉬는 시간 끝났어요? 자 왜요? 아니 어쩔 수 없어. 미친 거 아니야? 30분. 아니 나는 쉬는 시간 주고 싶어서 확인했는데 쉬는 시간 지났어. 어쩔 수 없어. 이거 시간 지켜야지. 없으면 써야 안 되는 거 지켰는데요 방금?